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육군협회에 또 아주 귀중한 저희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전 육군 주임원사이신 김재식 원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김재식 원사님 모시고 육군 주임원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제 부사관 학교 관련된 그 역사도 얘기해 주시고 그때 경례하는 모습 그때 예. 육탄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재식 원사님 영상도 보시고 조회수 잘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장안의 화제죠. 요즘 우리 군인들 모집률 관련해서 네. 또 이제 과거 우리 육군 부사관의 대표이기도 하셨던 직책이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교수님? 지금은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 국방상담학과 이제 교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최초로 부사관 발전 연구소를 개소를 했고 거기에 부사관 발전 연구소장으로 겸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사관 발전 연구소장도 겸임하고 계시고요. 정말 우리 군에서 정말 우리 부사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연구소가 꼭 필요했는데 마침 또 시기적절하게 또 우리 김재식 원사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재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현재 이제 모병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임 원사님 뭐 준비하신 내용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상당히 이제 큰 화두인데 국가적으로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병력 수급이 어렵다. 특히 핵심 리더들의 지원율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최근에 제가 이제 두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느꼈는데 하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혹시 영상 보셨나요? 그 특전사 네. 그 애니메이션 그죠? 말씀하시는 거죠? 애니메이션. 네. 그 영상하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막내 이제 제 개인적인 거지만 학군단 그 임관식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막내 안대님 학군단 임명하셨습니까? 이 어제 임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일 임관인데 해단을 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부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초급 간부들 이 획득 자체가 안정적인 우수 자원이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심화될 터인데 그런 측면에서 육군에 소속되어 있던 한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걸 살펴보고 저도 역시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무튼 충격적으로 요즘 제가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그 희망이 없다 그 애니메이션 말씀하신 거 그 그린 친구가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 육군 중사 출신이고 그 친구 이제 군대 관련돼서 이러한 또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있는 친구고 얼마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방송할 때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군에 느꼈던 점을 또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요즘에 새로운 바람이 또 불고 있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의 초급 간부들 모집도 부족하고 군인들의 저런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친구들이 용기 내서 그림을 그렸고 그게 또 반응이 또 뜨거워졌고 그거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군인 와이프가 국민청원을 올려서 그게 최초로 5만을 또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도 해봤었는데 저는 한 2만에서 실패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우리 군인 가족분께서 또 내주셔가지고 다 같이 또 힘을 합쳐서 저도 공개하고 저도 여기저기 소문 내고 또 그 그림 그렸던 친구도 소문 내고 해서 이번엔 처음으로 5만을 넘겨서 드디어 우리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좀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또 우리 주임원사님 좀 충격적인 게 그 임관식 날 탈단한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동안 준비했다가 이제 내일이면 임관인데 그것을 탈단하는 그 현상.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물도 그것이 예완 또 우리 육군의 현재의 모습을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또 건강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군이 발전하고 있는 건데 접근을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 어떤 감정이나 이렇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보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쩌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국회 청원 5만이 넘었을 때도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제발 이거 좀 봐주세요. 부사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급 간부들의 현장의 모습을 봐주세요. 또 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아주세요. 그런 열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임찬식 원사님 물론 이제 전역을 하셨고 지금은 군문에서는 조금 떨어지셨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인적 네트워크와 심지어 부사관학교 주임원사 그리고 육군 주임원사를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부사관 지원율 감소 현상이나 지금도 이제 부사관들이 부족한 현상을 또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부사관의 이제 전체의 인력 운용 면에 봤을 때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 계급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운영률은 어디일 것 같아요, 계급이? 가장 낮은요. 네, 저는 중사. 네, 중사, 네. 하사입니다. 지금 하사가 부족합니다. 하사. 역시나. 하사가 부족하다. 네. 그런 현상이고 지원율 자체는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3.5대 1에서 2.9대 1,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1점 몇 대 1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일단 병력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건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고 학령 인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병역으로 들어올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거기에 군 간부로 들어오는 인원도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야전에서 장기 지원율 과거에는 그래도 부사관 장기 지원율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꽤나 됐고요. 물론 중간에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걸로 피해본 군번들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장기가 돼야 되는데 아예 장기가 된 후배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장기자 TO를 또 가져가서 피해를 본 그 임관 기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장기복무라는 것은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임관시 장기복무라는 새로운 임관 제도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장기복무가 많이 줄었고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정확한 이제 수치의 변화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5개년의 어떤 평균을 놓고 보면 부사관의 임관 인원의 65% 정도가 장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관자의 50% 정도는 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원율이 계속 장기 지원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 데이터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접근을 그런 어떤 단순한 수치의 어떤 변화보다도 이제 다른 어떤 접근들이 좀 필요합니다. 수치적으로 뭐 감소, 증가 뭐 현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점진적으로 장기 지원율은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예 전역자이죠. 네, 맞습니다. 또는 전직 교육을 가는 이 지원자 이 현황이 어떻다? 엄청나게 늘었다. 엄청나게보다는 늘었다. 제가 볼 때 많이 는 것 같은데요. 늘었다. 많이 늘었다. 네, 많이 늘었다. 올해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에 그 인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많이 늘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짚어볼 대목은 있는 거죠. 장기 지원자에 대한 그런 수치상에는 딱히 변화가 없다. 왜냐면은 어차피 임관한 인원들 중에 장기자는 지원하는 인원들은 그대로일 거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렇죠. 이 부족 현상까지 오는 건 아니다. 장기 인원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드러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전역 지원자들 명예 전역과 전직 지원 교육을 신청했다는 건 전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들이 늘었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로 가야 할 인원이 50명을 예를 들면 선발한다고 해요. 지원자는 몇 명일까요? 51명, 뭐 60명. 그래도 그 지원율은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이제 그 출구 전역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는 약간 빨라지고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임관과 동시 장기 복무라고 하는 것이 부사관이 획득 선발이 어렵다고 하니까 또는 우수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당장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어떤 마찰 갈등의 소지는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중에서 우수 자원을 장기로 좀 더 많이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명예 전역 지원자가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상원사들이 전역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베테랑 중사들이 전역을 또 많이 지원한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과도하게 막 우리 군은 무너질 정도로 지원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가 늘어나는 건 확실하다. 그럼 이러한 기조가 어떠한 또 기조에서 이런 전역에 또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직접적인 이제 질문이신데 추세가
그 흐름이 지금 예를 들면 상사 원사의 운영률은 100%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는 상사 원사 그다음에 중사까지는 이렇게 무탈하게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전역하는 그 인원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마어마하죠. 전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죠. 그걸 위해서 국방부 또 육군 각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상과 관련된 것들은 제 느낌에는 가고는 있으나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언젠가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 후순위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달라. 그래서 국민이 바라봤을 때 부사관을 보면 전투 전문가, 정말로 첨단 과학 기술을 현장으로 연결을 할 교육훈련 전문가, 항상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상무 정신으로 무장된 각 분야별 리더, 그 다음에 각 군의 핵심 가치, 육군으로 말하면 육군의 핵심 가치가 있죠. 유국헌신, 책임한수, 상호존중을 현장으로 연결할 병영문화 선도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요.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거기는 풀어야 될 것이 뭐냐? 법령으로 풀어야 될 것. 법령으로 풀어야 할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풀어야 될 거. 실탄에 들어가야 될 거. 예산 지원돼야 될 거. 그러니까 저는 급여를 많이 올려주세요.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죠. 우리 군이 강하려면 정말로 병역 자원이 감소된 이 공간을 부사관으로 채워야 해야 되는데 그 인원 자체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 창구 전투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병사 봉급 200만 원 주니까 부사관 봉급을 올려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용사들에 대한 급여 인상은 국가가 해야 될 겁니다. 용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그 생산성을 전투력이라고 하는 걸로 의무감으로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트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사관들은 또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 상황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부사관들 그 체계가 돌아가고 있느냐. 일단 선수 자체가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더 이상 놓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